급수인데요. 여기 급수라고 하는 거는 뭐 바둑 급수나 이 급수가 아니고 1급, 2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급수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옛날엔 조금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게 됐어요. 무한급수 이렇게 말을 붙였었거든요. 급수란 말은 무한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데 왜냐면 얘는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데 수열합인데 수열의 무한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히 수열이 쭉 나열돼 있겠지. 걔네들은 무한히 됐어요? 더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둘 중에 하나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됐어요? 또 있지 않나요? 진동은 발산이라고 그랬잖아. 수렴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고 확정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몽땅 발산이에요. 응? 그래서 무한합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그냥. 무한히 더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무한히 더하는 거야, 이렇게. 무한히.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1까지 쭉 더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걸 동시에 이제 여기 n자리에다가 무한대로 쓸 수 있죠. 무한히 더하는 걸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요? 됐나요? 기호 이미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면요. 일단 그 수열에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있죠?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그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1까지의 합을 n에 관한 수식으로 만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계산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되셨나요? 그래서 n1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부르고요. n이 얼마인지 모르지. n한 그냥 n번째 한까지.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살펴보자 이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당연히 SN이라고 할 때 쭉 나가다가 수열 SN이라고 했는데 S 뭐 100번째 항, S 101번째 항, 101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102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쭉 해가지고 쭉 가보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이 일종의 하나의 수열이 되는 거지. 수열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수렴하면 당연히 이놈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발산하면 이놈은 발산한다. 너무 당연하죠. 되셨나요? 그럼 한번 볼게요.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해보고 자 13579 얘는요 13579 n항까지 합을 계산해볼게요. 1번은 n항까지 합을 계산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n번째 항은 2n-1. 그래서 2k-1. 이제 시그마 시그마의 강력함은 쪼개짐에서 나오지.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 그래서 얘는 얼마다? n 제곱. 자, 이제 n 제곱이야 s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n 제곱이야.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그렇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점점 더해지는 숫자들이 어떻게 돼? 점점 좀 커질 거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돼도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는데. 자, 얘는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SN은 1-R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항의 개수가 N개다. 되셨나요? 자, 등비수열합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좋고요. R이 1보다 클 때는 R-1. 얘가 좋고요.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분의 얘 0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1. 얘는 2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얘는 좀 헷갈리는데. 자, 볼게요. 1부터 대입해 볼게요. n번째 항까지. 루트 3. 두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계속 나갈 거야. n번째 항. 쫙. 그래서 n 플러스 2. 자, 이제 sn이 이거니까 n을 무한대로 버리면 무한대 빼기 루트 2. 그냥 무한대가 되죠. 매번 이렇게 할 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자, 1번의 수식을 조금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시그마로 먼저 좀 고쳐봅시다. 물론 전부 다 그걸로 고칠 수도 있지만, 자, 1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자, 되셨나요? 분모를 유리화해 줍시다.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되셨나요? 됐어요? 분모가 플러스 유리화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nr까지 써봅시다. 루트. 세로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 지우기가 편해. 점점점 지우고 샤샤샤샤. 그래서 얘는 s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 마이너스 1 무한대죠. 그래서 발산해버려요.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이건 이 상태로 봅시다. 루트 1. 그 다음 거. 옆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옆으로 쓰지 마세요. 밑으로 쓰세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루트 2. 좀 루트 뒤에도 2개 정도 씁시다. 마지막 한 자, 왜 그게 썼냐면 지워지는데요. 건너뛰고 지워져요. 지워지는데 건너뛰고 지워져요. 건너뛰고 지워지고 지워지는데 건너뛰고 지워지고. 자, 대칭적으로 남아요. 이런 것들은 특징이. 앞에 2개 남으면 뒤에 2개 남는데 이렇게 대칭적으로 남아요. 내가 이렇게 지울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토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 다시 한번 또 계산하대. 검토해봐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칭적으로 남았는지, 대칭적으로 안 남았으면 잘못한 거야 뭐. 자, 그러면 SA라고 하는 것은 뭐다? 루트 1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분의 1. 그런데 n이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죽어버리고 0으로 죽어버려.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희한하네. 자,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일단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좀 사용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또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놈은요, 아직까지도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 급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얘는 수렴할 거야. 리브 안 줬잖아요. 증명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 인간이. 미쳐요. 거기다 어떤 나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백이 부족해서 증명했는데 여백이 부족하대. 미치죠. 해도 안 되는 걸. 근데 틀리다는 건 증명을 못 하겠고 왠지 그 자기가 봐도 맞을 것 같거든. 일단 시그마를 붙여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앞에 보세요. 2, 5, 8.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첫 항이 2, 공차가 3이야. 됐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공차를 이용해서 먼저 쓰시고 3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1 대입했을 때 2 나올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안 틀려요. 공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얘는 3K-1. 그리고 얘는 얘보다 항상 3만큼 더 커요. 3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K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뭐가 좋은 거냐. 자, 이렇게 써져 있을 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보여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전부 다 K, 모든 항이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봐봐요. 1학년 때부터 나오던 유명한 내용. A 곱하기 B분의 1 갖다가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고치는 거.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요런 걸 갖다 우리는 부분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뜸한데요. 한 2017학년도
요때까지만 해도 매년 나왔어요. 중간 계산으로. 당연히 내신에는 100%가 나와요. 자, A, B. 얘는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3분의 1. 그리고 3K-1분의 1.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어요? 아니, 얘를 갖다 더 복잡하게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하면은, 얘는 3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1이 있고, 자, 이제 1부터 대입할 거예요. 1부터 대입하면 얼마?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서 얼마? n 대입하는 거. 바로 지워져요. 비껴나가면서 계속 지워져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대칭적으로 남아요. 되셨나요? 앞에 옛날에는 아주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앞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두 개 남아요. 계속 끝에도 건너뛰어서 이렇게 남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나오더라.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나오는 3분의 1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SN이야. 이게 바로 SN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확실하죠? 0으로 가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얘는 뭐 시그마 쭉 해가지고 n번째까지 쓰게 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계속 나가요.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계속 지워져 나가고 남는 건 얘가 남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죽어버리고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나요? 부분 분수는 중요하다고 표시까지 되어 있는 거야. 가르친 지 얼마나 해서 부러지냐. 이 분수는 중요하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별을 줘야 됩니다. 예? 내가 별 주는 거 처음 봤지?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별을 주겠어. 됐어요? 내가 별 주는 거 처음 봤지? 봤냐 자네? 저는 봤어요. 별 봤어? 세개 봤을까? 이거는 하나 줘서는 안 돼. 하나 더 줘. 하나 더 줍시다. 중요하니까. 애들이 점점 유치해지는 것 같아.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럴 때는 얘네들은 이런 거 붙이면 뭐 하다가 별로 시큰둥 하는데요. 고등학교는 미쳐요. 미쳐요. 혹시 내가 장난친다고 짱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고등학교는 너무 좋아해. 교수님이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찍어주기도 해봐요. 기절합니다.
로그의 경우에는 로그의 가장 화끈한 성질. 로그에 관한 화끈한 성질 뭐였어요? 로그 3의 2분의 3 곱하기, 이건 분리할 수도 있지만 진수끼리 진수끼리 쭉 쓸 수도 있죠. n번째 항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로그의 가장 화끈한 성질은 이거 아니겠어요? 이 맛에 로그를 쓰는 거지. 그죠? 약분! 그래서 남는 게 로그 3의 2분의,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돼요? 로그 3의 무한대가 돼버려서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되셨나요? 로그의 가장 화끈한 성질을 써라. n 제곱 더하기 2n 분의 n 제곱 더하기 2n. 진수분이 이거야. 얘는 로그 4의 n 그래,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 제곱으로 안 쓰고. 이제 낱낱이 한번 펼쳐 써볼게. 이거 한번 로그 4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로그 4에 2 곱하기 4분의 3 로그 4에 3 곱하기 5분의, 계속 나갔어. n 일부러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 지연아? 오. 1 곱하기 3분의 보통 2개 정도는 써주세요. n 곱하기. 자,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비껴면서. 그리고 이렇게도 지워지죠. 대칭적으로 남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위, 아래. 여기도 위, 아래. 되셨나요? 대칭적으로. 1만큼 커. 1만큼, 여기서 1만큼 아래쪽으로 내릴 때 1만큼 커. 그래서 얘는 로그 4에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n 무한대로 가면. 로그 4에 2로 수렴하기, 위에 있는 건 2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로그 4에 2. 즉 얼마?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되셨나? 자, 부분 분수가 나오느냐, 로그가 나오느냐. 근데 선생님들은 로그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부분 분수가 나오느냐, 로그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게 나오느냐. 저기 뭐죠? 루트 있는 거 유래해가지고 하는 게 나오느냐. 이거 딱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되고요. 쭉 나가다가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니까 n번째 항은 얘가 n번째 항인 거야, 이게. 됐어요? 괄호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얘는 더해져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여서 더해져 나가는 거고, n항까지. 그래서 얘는 n항까지 더하게 되면은 쭉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뭐. n항까지 더하게 되면은 sn이 무조건 그래서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이해됐어요? 응? 이해됐어요? 얘는요. 얘도 수렴하느냐? 천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밑에 쓸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보세요. 자, 짝수번째 여기 홀수번째 항까지로 끊어볼게요. 홀수번째 항까지. 홀수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홀수번째 항까지 합은. 맨 앞에 2분의 1 남고 쭉 지워져가지고. 얘가 홀수번째 항이면 이렇게 돼요. 홀수항이면 이렇게 돼요. 얘가 짝수번째 항이면요. 짝수번째 항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 그쵸? 뒤에 음수 하나 남아있죠. 나중에는 거의 얼마일까?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더 이상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쫙 더 이상 가려면 쫙 이제 홀수번째 항까지 나갔어요. 2분의 1 됐어요. 그 다음 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그 값을 점점 수렴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걸 갖다가 교대급수라고 하거든요.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교대급수의 경우에는 홀수번째 항까지 합도 구해보고 짝수번째 항까지 합도 구해봐가지고 두 놈이 일치하면 수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도는 뭘 가지고 중요도를 내가 얘기하겠어. 시험이 잘 나오느냐 이거죠. 됐어요? 나와봐야 보기 정도로 나옵니다. 보기 중에 하나 있는 것 정도로 나오는 그겁니다. 영 잘 못해. 어느 식에서 다 나오는데 영 잘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이 마음에 안 들면 교대급수 마음에 안 들면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내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급수의 성질 봅시다.
자,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그놈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렴한다로 가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쫙 끝에 더해지는 놈이 어떤 유의미한 값이 되면은 그 유의미한 값이 더해지면서 달라질 거잖아. 근데 저 뒤에 더해지는 값이 어떻게 돼요? 0에 수렴해 어떻게 돼요? 저거 더 하나 많아 소용없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의 대우예요, 대우. 대우? 오랜만에 나오는 대우. P면 Q이다. 요놈의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 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대명제, 대우는 어떻게 돼요? 그 참고지시 일치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참이기 때문에. 자, 이거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SN이나 또 S로 가고 하나쯤 덜 더해도 SN-1도 S로 간다 이건데 AN은 SN 빼기 SN-1이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빼기 S니까 0으로 가지 않겠냐 이거죠. 자, 이제 조심할 거 있어요. 조심할 거 있습니다. 이거의 0. AN이 0으로 가면은 급수가 수렴하느냐.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1 더하기 그래 2분의 1부터 하자. 얘 수렴할까 발산할까? 1번 수렴한다. 2번 발산한다. 1번. 자, 이거 수렴한다. 손. 수렴할 것 같아요? 발산한다. 자, 이거 AN이 0으로 가는 거 맞죠? 나중엔 더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큰 거예요? 밑에 게 더 큰 거예요?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커? 4개씩 묶었어. 자, 이번에 8개 묶을 거고요. 위에 게 커요? 밑에 거 커요? 위에 게 커요. 맞지? 위에 게 크고 확실하죠? 자, 이 노란색은 어떻게 되냐고요? 2분의 1. 2개 묶어서 얼마? 4개 묶어서 얼마? 8개 묶어서 얼마? 여기 16개 묶어서 얼마? 32개 묶어서 얼마? 2분의 1. 무한이잖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2분의 1 무한대로 되잖아. 나타났죠? 하물며 얘야. 하물며 위의 것이다. 위에 게 꼭 수렴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발산해요. 예.
그래서 하필 얘가 AN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수열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놈이 수렴하는 놈은요,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일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AN이 0으로 가기는 하는데 합은 수렴하지 않는, 급수를 수렴하지 않는 그런 수열이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게 그 대표적인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얘만 그러냐고요? 사실은 아까도 나왔어. 아까 2번에 이 문제 있었죠? 분모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AN은 0으로 가는 거 맞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쭉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요.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놈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AN이 0으로 간다. 이거 선생님 딸한테 반을 많이 냈었거든요. 이거 틀려가지고. 뻔뻔해요. 그게 1등급인데. 참 뻔뻔스러워. 실수하기 쉽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짜증나요. 10년도 넘게 지나면 괜찮은데. 자, 아무튼 봐봐요. 틀리기만 해봐. 자, AN이 0으로 가는 놈 중에서 일부만이 급수가 수렴하느니라. 됐어요? 틀리면 알아서 해.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이 있는데요. 급수의 성질은요, 얘네들이 수렴할 때에, 급수가 수렴할 때에, 이거 뭐야? 그냥 시그마 성질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시그마 성질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언제만? 급수가 이제 수렴할 때. 됐어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면 무조건 수렴하는 거죠. 여기서 했는데 이게 된다고 해서 수렴하는 게 수렴하면 이렇다고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고. 됐어요? 자, 발산함을 보이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놈 중에서 일부가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AN이 0으로 안 가면 뭐 기본적인 조건도 못 갖춘 놈들이잖아. 그쵸? 선생님한테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7살 때부터요. 잠깐만, 이제 28살이 되나요, 이 녀석이? 27살. 28살이 되나? 아무튼 이제 이 녀석이요. 7살 때부터 내가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어요. 며느리감.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별은? 여자여야 돼요. 난 남자 며느리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웅재는 내 며느리감이 아예 될 수가 없어.
지연이는 가능성이 있어, 일단.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승미, 너도 안 돼. 그러나, AN이 0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렴한 건 아니겠죠? 그 수가? 자, 이건 AN이 얼마나 수렴해요? 3분의 1. 나가리. 됐어요? 얘는 AN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완전 나가리. 자, 얘는 리미트, 여기,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거. 일단 0으로 가면은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거고. 됐어요? 오! 저기 지연이가 이제,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 일단 선생님 아들이 좋다고 해야 되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구나. 이제는. 자, 전에는 놀려먹기 좋아하는데. 자. 선생님 며느리가 갖춰야 될 자격은 뭐냐면 이쁘고 똑똑해야 돼요. 이쁘고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딸내미가 아빠 윤주이가요 이쁜 며느리 가능성은 있는데요 똑똑한 며느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똑똑하면 얘를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치? 진영아 여자친구 있다고? 네 여자친구는 똑똑하지 않아. 똑똑하면 진영이 좋아하지. 알았지. 그죠? 자. 똑똑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유리안을 줄게요, 분자를. 날아가 버리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돼요? 분모 분자를 갖다가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0으로 가고 또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로 수렴하죠? 그쵸? 얘는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해버려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얘도 나가리. 됐어요? 만약에 AN을 테스트해봤더니 그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됐어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근데 보이기가 대단히 이제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서. 수렴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수렴하지 않는데 어째 난리 나는 거야. 네, 뒤집히는 거야 이제. 봅시다. 얘가 수렴한다. 자, 시그마 얘가 수렴한다. 얼마나 수렴하는지는 몰라. 아무튼 수렴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항은 얼마로 수렴한다? 일반항은 반드시 얼마로 수렴한다고요?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됐어요?
얘가 5로 수렴하든 7로 수렴하든 상관없어. an 플러스 3은 얼마로 수렴해요? 무조건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an은 얼마로 수렴한다? 무조건 마이너스 3으로. 이놈이 수렴하는 값이 7이다! 9다! 그거는 낚시예요. 낚이면 안 된다. 꼭 근데 낚이는 놈들이 있어. 낚이기만 해봐. 그럼 여기서 춤추게 할 거야. 물고기 돼서 파닥파닥. 웅재, 낚이면 넌 웅어가 되는 거야. 웅어라는 물고기 알아? 자, 다음이야. 합이 얼마로 수렴한다? 207. 됐어요? 자, 요렇게 수렴해요. A에는 얼마나 수렴한다? 0으로. 됐어요? 선생님, 207은 언제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떡밥이야! 됐어요? 낚이기만 해봐요, 이거. 갑자기 207 쓰기, 난 10만 해봐. 얘만 하면 되지. 얘가 얼마로 수렴하느냐? 4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207, 이게 207이건 2026이건 상관없어. 써먹는 거 아니야? 낚주기만 해봐. 8번이요. AN, BN이요? 수렴한대요. 얼마나 수렴하냐고요? 몰라, 이씨. 근데 각각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로 수렴한다. 그럼 시그마가 쪼개지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 2알파 더하기 3베타는 13. 아이, 이거 뭐 알파 구하라고 하는 건데 뭐 쉽지요.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발 안 나와요. 왜요? 그거 모르는 애들도 그냥 이거 쓸 거 아니야.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쓸 거 아니야. 이거 사실 조심 안 해도 되는 거고. 그죠? 조심했어야 되는데 막 쓸 거야. 근데 막 맞아. 그럼 짜증나죠.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 9번 OX 문제. AN, BN이 발산하면 AN 또는 BN이 발산한다. OX. 아니, 책 보지 말고 O인지 X인지 봐봐요. 발산하면 둘 중에 하나 발산이겠지. 그런데 봐봐요. AN, BN. 이 곱이 0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됐어요? 혹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시그마 AN, BN도 수렴한다. 대우를 써봐. 이건 참이의 거짓이에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해. 그러면 얘도 수렴한대요. 참이의 거짓이에요. 1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해. 곱한 값이 얼마로 수렴해? 얘는 2야. 일반항이 2야. 그럼 얘 값을 수렴해 안 수렴해? 안 수렴해. 0으로 수렴해야 수렴할 건덕지라도 좀 있지요. 0으로 수렴해도 얘가 수렴할까 말까 한데
모두 수렴하면 얘는 0이다. 왜냐하면 AN도 0으로 수렴하고 BN도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되셨나요?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니까 0이다. 얘는 맞아요. 얘는 대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합니다. 됐어요? AN도 0으로 수렴하, 그냥 0으로 수렴하, 0으로 수렴해도 갈까 말까 한데, 그냥 수렴한대. 기억 그냥 해도 돼. AN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1, 1, 1, 1 나가는 거고, B에는 2, 2, 2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A의 B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발선하잖아. AN, BN이. 발선해? 수렴하죠? 됐어요? 됐나요? 자,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 BN. 얘가 0으로 간다는 소리구나. AN이 100으로 간다면 BN은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얘를 CN이라고 해볼게요. 리미트 CN은요 0으로 수렴해요. 자, AN 수렴하는 거 알고 CN도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까 BN은 수렴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얘도 수렴해요. 자, 리미트 Bn은요. AN분의 CN. AN이 얼마? 100으로 수렴해요. CN은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Bn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D가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내신 대비할 때 이거 좀 얘기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얘가 수렴했다. 얘가 수렴했다. 라고 그래서 얘가 수렴하게 되면 AN이 0으로 가거나 BN이 0으로 간다. 자, 얘가 수렴했어요. 얘가 수렴했어요. 수렴했는데 AN이 0으로 갔거나 BN이 0으로 가야 된다. OX. OX. O야 X야. X예요. 왜냐면은 A 합이 수렴한다고 했어. 자, AN이 0으로 수렴하고 BN이 0으로 수렴한다. AN이 0, 1, 0, 1, 0, 1 이렇게 발산해버려요. BN은요? 1, 0. 곱하면 다 0이야. 됐어요? 다 더해서 어떻게 돼? 계속 0이 더해지니까 0으로 수렴해요. 봐봐요.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미트 AN, BN이 0으로 수렴했다라고 하면은 아니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에서는 맞는 소리야. 이게. 여기 포인트는요. 진입하죠. 포인트는 그거야. 숫자에서는 맞는 소리야. 근데 이거 숫자가 아니거든. 숫자에서는 맞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발레는 발산이라고 하면은 쫙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이 무한급수 쪽, 요쪽에서의 발레 포인트는요, 진동이에요. 0일이에요. 0일. 예전에 싸가지 없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0일이라고요. 키는 한 190쯤 되는데요. 그때는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여기 눈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와가지고 꼭 지각을 해요. 한 50분 지각해요. 딱 와가지고요. 아니, 선생님, 기다려. 이래야 되는데, 뭐 시켜? 이거 봐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싸가지 없는 영일이. 영일이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입한 적이 있거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이 B까지는 풀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C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C는 모의고사급이니까 어려운데 B까지는 풀어주시는 게 학기 중에 좋습니다. A단계는 실제로 쉽고요. B단계가 여러분, 예제 문제나 요거 문제보다 조금 쉬울 거예요.